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말씀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하면요. 강원도 고성에 가면 운암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관련된 물건들, 뭐 사실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한 두어 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이제 놀란 게 있습니다. 저의 앞에 40대로 보이는 두 가족입니다. 근데 두 가족 중에도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이제 40대였습니다. 옷도 잘 입고 이제 이렇게 차림새를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잘 사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 앞에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뭐를 보면서 한참을 보더니 얘기하기를 이거 보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시대에서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애국자들은 일본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 구금을 당하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이 그 사람 건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어야지. 예? 핍박을 받죠. 한국에 있었어야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본과 싸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쳐다봐도 일본이 이승만 대통령을 핍박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을 하지 못했죠.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또 40대 여성인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이렇게 가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이런 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전선을 누비며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아니, 이승만이 몇 살이었는데 거기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으로서 각 전선을 누비면서 미국 사람들, 메가더, 장군 이런 사람들, 격려하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몇 살인데 싸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교육이 있었구나. 그것이 전교조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40대의 교육을 받은 40대 여성들은 이승만을 미워하도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뻔히 그냥 상식만 갖고 있으면은 제가 그냥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아니, 일본의 핍박은 한국에 있었어야지 핍박을 받지. 그분은 미국에 가서 전 세계 장에도 가고 그러면서 일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그를 여기에서 일본의 핍박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또 대통령으로서 전선을 누비며 싸운 거를 몇 살이 되면 총 들고 싸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전교조이 대통령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건국 전쟁 영화를 보면서 하나도 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교육으로 왜곡이 됐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소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 알았었거든요.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잡아 죽일 사람으로 알았는데 봤더니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울음을 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는 우리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 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걸 보고 내가 하야하겠다.
그랬던 분이고 다친 학생들을 가서 눈물로 그 위로해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중국에 있는 지금 유학생들이 오서 홍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화교 정책이 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퍼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깊은 역사가 있지만 화교에 대해서는 이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1등일 겁니다. 80몇 %예요. 그러니까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저 학력이 높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대학이 많다는 거거든요.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갈 사람 아니면 기술을 배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갈 사람들이 대학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외국 유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주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학생들이에요. 중국 학생들은 반값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어디 전북대학이라나 전라대학교 전라도에 있는 어느 대학은 기숙사 전체가 다 중국 화교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들어오고요. 다음에 그 친구들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 같은데 취직하고 의사 되고 범사 되고 판사 되고 그러는데 특혜를 또 받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게 여러분 영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교 국가 중에 핵을 가진 나라가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방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곧 회교 국가로서 핵 강국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딘가 막 찾아봤는데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을 회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 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중국이 옛날에는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치인들 중에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줘요. 돈을 주면 그게 큰 약점이 되거든요. 그 약점 확 잡아요. 그래서 악용을 해서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입법을 입안하도록 입법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좀 힘들어. 지금은 쫙 봐서 중국에 유리한 머리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법 선거로 국회의원을 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52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총칼 한 번도 안 쏘고 대포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업 사학재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중국과 관련된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나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10분이 됐다고 나오셨네요. 제가 여기 계시는 목사님 두 분 명을 받들고 부정선거를 갖고 5년 전에 싸우기 시작했죠. 이훈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때 지금 제가 갖는 게 어떤 생각이냐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광화문에 오라는 거예요. 광화문. 다음에 그 세이코리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큰 무대에 자꾸 서라고 그래요. 근데 큰 무대에 선거 보셨죠? 네. 예, 그 광화문에 가서도 2번 했고 세이코리아에 가서도 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높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나와라. 이 판이 다 바뀔 때 당신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자꾸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5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 저를 괴롭히기만 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고통만 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좌파들이 부정선거가 큰 장이 있었어요. 장이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냥 뭐 몇백만씩 모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죠. 아, 이게 뭐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만큼 쓰시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니까 전한길 같은 분 또 해서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운동, 부정선거가 세상에 알려지고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움직여서 이런 일을 하신 걸 보면 반드시 이 부정선거 시키시는 대로 제 소임을 다해서 이제는 이 부정선거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되는 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 대표님 국회로 들어가시고 덕분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일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